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54강입니다. 오늘은 실력 평가 베이스 캠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지난번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갈 수가 있거든요. 자, 1강 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공부하느냐?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거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는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54강 실력평가. 자, 결론은요. 결국은 우리 혁신해가지고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하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여태까지 60강까지 이제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만사형통하기 위한 부분에 풍요로워야 되고요. 행복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돼요. 한 개라도 빠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같이 좋게끔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한 장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요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사례 얘기했습니다. 본근한. 근거가 뭐야? 이거 하는데. EC 마이너라는 우리 기술독립군 회사 민광기 박사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포스코에 용광로에서 원자재 추가 투입 없이 하루 240톤 추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연 2,500억 순익을 만들었고 그것이 매출 5조의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자기 부분에요.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솔루션에만 너무 지금 집착하지 말고 그 중요한 부분이 베이직이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뭐 있어요?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 결국은 뭐예요? 사람과 관련한 부분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식은 이제 전부 쓸모가 없어요. 왜? 지금 저 뭐야 오픈 AI 뭐 지금 구글에서 나온 게 너무나도 지금 무료로 나오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면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그래도요. 평정심, 부동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은 니네들 중에서 한 명, 전 세계 빅테크들 하는 거 한 명, 그 중에 하나 나는 쓰면 되고, 한 달에 20불 내지 200불 받다고 그거 주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00명의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기술 독립군이 나가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요. 마음이요 다 안정이 돼요. 근데 니네들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데이터 이거 없이 안 돼. 데이터 하려고 그러면요.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 독립군의 그 많은 2, 30년의 경험을 가진 부분이 어떤 게 알맞고 어떤 게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젊은 친구들 컴퓨터 스킬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이거 성과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설득해야 되죠. 우리 지금 챗 GPT도 제미나이도 전부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줘야 돼요. 거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집어넣어주면요. 그 개념이 정확하게 돼야지만 이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기술에 대한 얘기 이렇고요. 여기는 인문학에 대한 얘기 있고요. 그래서 개념은 쉽고 간단해야 돼요. 왜 easy해야 돼요?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뭐가 심플해요? 따라하기가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easy and simple. 그러면 내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몸으로 직접 해볼 적에는 간단해야지 그 부분을 쉽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그게 체화시키려고 그러면 개념은 easy and simple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설득하려고 그러면 완페이지 돼야 됩니다. 1시간씩 떠드는 거요. 침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눈빛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표는요, 여기에
항산항심할 수 있는 만사형통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아침에 되면 꼭 보는 부분이 본근한 삼리은을 이렇게 올려요. 모든 얘기를요, 이런 관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생각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됩니다. 이거 하는 부분의 본질은 뭐지? 이걸 했을 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한 근거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과연 그러면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굉장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one sentence, one 페이지를 넘어서 one sentence로 얘기해야 돼요. 1분 넘어가면요. 요즘 쇼츠고 이런 부분이 정말 나는 게 1분이에요. 왜 그래요? 1분 넘어가면요. 생각이 바로 팍 다른 데로 돌아가 봐요. 관심 없는 주제, 모르는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면요. 그거 저 사람 듣는 사람이요. 바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one word로 이게 브랜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one sentence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대원 품고 무심해서 내가 고마움 덕분에 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일으켜서 QCD 관점에서 어떻게 질문해서 영으로부터의 감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보답행할 것인가. 우리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 영감은 1%예요. 99%가 노력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혁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보답행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은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에 띄게끔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혁신해야 되는 데는 얘기 99%가 혁신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혁신 중에서도 1%는 방향 잡는 거고요. 99%가 방법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적 방집 잡는 거예요. 여기 OW가 when, where, who, why, what 이거 1%예요. how가 99%입니다. how long, how much 이 부분이 99%. 그러면요 저절로 우리 만사형통해집니다. 여러분들 데카콘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꿈을 우리가 크게 갖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분 한 분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만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데카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서 지금 투자하고 야단났어요. 왜? 삼성 수율을 높여주는 게 완전히 근거가 나와가지고요. 이 근거가 딱 나와가지고요. 이 친구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삼성 벤처회사가 100억을 좀 투자를 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SK고요. 미국에 있는 HMD고요. 지금 전부 이 회사에 달라요. 왜? 수율은 문제예요. 수율이 되면 그게 말은 뭐예요? 생산성이고 그것이 마치 매출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데카콘을 되겠습니다. 제가 데카콘 꿈을 가진 우리 기술 독립군분을 처음 만났어요. 가슴이 뛰어요. 아, 이런 분들이 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한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딱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얘기할 때 이 회사는 데이터의 중요한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장소를 얘기하면서 베이직은 데이터인데요. 베이직 오브 베이직은 이 부분의 지혜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해나면서 오늘 회장님 덕분에 제가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우리가 만년 전서부터 영성이 나왔고 2500년 철학이 나왔고 과학이 나왔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전부 따로 놀았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에 양자혁명 얽힘이 드디어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꿰뚫리기 시작을 하고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부분이 드디어 한 획을 긋고 한 분기점이 2022년 이 부분이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메타버스 시대 이제 조만간 오는 2025년 여기쯤 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 전을 제가 한 장 장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겠네라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좀 깨치는 부분을 가지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리의 존재, 실존, 내 자체라는 부분도 다 우주의 먼지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 우주의 빅뱅이 나왔을 때 나왔지만은 그 부분의 생물로 나왔는데 이때 한번 자기가 마음을 한번 바꾸면 영성혁명, 패러다임을 바꾸면 이때 완전히 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못하게 되면 모든 게 괴롭네. 그래서 OW로 봤죠. 1%, 99%가 하우예요. 그 하우에 대한 부분을 8 정도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을
기술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 부분하고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존재, 실존과 기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으로 정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저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기술을 하죠? 기술은 뭐 좀 목적이 아니에요. 충격인데. 기술은 도구예요. 그렇죠? 기술은 도구인데 기술을 지금 전부 다 목적화하고 있다.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삶이에요.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에 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을 좀 더 만사형통 풍요롭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의 도구로서의 기술을 우리가 쓰는 거다. 그랬을 때 기술이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이 있는데요. 일단 자기가 죽는 날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도구로서의 팔정도를 한번 우리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팔정도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제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오늘 요 행동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베이스 캠프 이제 제가 10분 동안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서 이 요약은요. 끊임없이 할수록 이 부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 요약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쉬워집니다. 자, 베이스 캠프라는 건 뭐죠? 정상 등정을 위해서 서밋 정상 등정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현지적응 훈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초기지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나름대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캠프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 기술을 나사에서 나온 TRL 등급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소프트 PB CTO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루에 걸쳐가지고 상세하게 썼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들면 자금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또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던졌어요, 지금.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러면 안 쓰려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아직 그러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니까 찡하죠. 어유 이거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는요. 베이직 오브 베이직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 드렸었던 여기에 행동, 정업, 여기 자소사 요 붙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소, 사 요 부분입니다. 요게 방법론이에요. 아까 팔정도의 방법론입니다. 정업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뭐를 제가 얘기하면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기혁신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에다 지금 집어넣었어요. 여기 부분에. 그래서 자기혁신을 한다는 얘기는요. 남 시켜가지고요. 안 됩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서 솔선수범이 영어로 뭐냐면요. lead and example이에요. lead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어요? 역할 리더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리더십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role and responsibility입니다. 리더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어떤 responsibility 책임을 가지는 부분이 중요하냐. 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최관영 박사님, 최관영 박사님, 예, 예. 이 세상에 나온 나름대로 역할이 분명히 있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온 역할 왜 나왔어요? 어떤 혁신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 태어났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세요? 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예, 나노는 나한테 맡겨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노 기술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이 부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리드 앤 이그젬플 솔선수범이 결국 자기 혁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호칭 수평 관계로 세상이 흘러가죠. 이제 수직 관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모든 일은요. 그 팔리어라는 머리사, 파리사, 사띠,
다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소통 혁신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요. 자연과 소통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요, 내면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을요, 주변 인연에 배우자하고 소통 잘하는 거, 직원하고 소통 잘하는 거, 이것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통은 이렇게 사실은 확장 개념으로 가야지만 자기가 눈이 띄어져요. 다음 사랑혁신은요. 상대방의 생명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와이프한테 저 월급만 제대로 줘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와이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어저께 제가 저걸 봤더니 한 여자분이 나와서 이래. 자기는 꿈이 자기 신랑이 김구 선생님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저와 우리 가족이 어깨를 뿜뿜거리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자소사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아니고 자소사입니다. 자, 자기혁신, 소통혁신, 사랑혁신 뭐예요? 다 혁신과 관련한 부분이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의 혁신이에요. 회사를 혁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여기에 나왔었던 자기혁신과 관련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은 어, 성품, 실력이라는 건요. 저는 이게 뭐 아직 논문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요. 실제 존재하는 역량.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품과 역량을 같이 했고요. 이나모리 가지오가 얘기한 교세라에서 얘기한 부분에 이 세 개를 제가 성품과 역량으로 이렇게 제가 놓았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요 태도가 코어라면서 큐리오시티, 오픈니스, 리스크 테이킹 이렇게 있고 열정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역량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세그먼트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걸 10점 만점으로 하니까요. 전부 중간에요. 5점, 6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안 그랬어요. 네. 노라는 말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yes와 maybe로 나눠서 4점 만점으로 호화의 부분을 한번 자기 평가해 보세요. 이따 이제 얘기 나올 겁니다. 인적 내역 구독도 4점 만점으로 해보세요. 전문 역량은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쪽으로 요 얘기를 이따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점수 매겨 보는 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역량이라는 부분을 지난번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는 두 개는 나눠져요. 마음의 힘, 심력이 있고요. 몸의 힘, 체력, 육체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피지컬 AI 뭐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체력과 뇌를 합치겠다는 얘기죠. 체력과 뇌를 합치겠다는데 저는 체력과 심장이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하려면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가 있는데 성실성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시간 약속을 하면요, 꼭 10분씩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게 사귈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시간, 업무, 돈, 이런 기본 것부터 불변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 성숙성은요, 보통 배려는 우리들이 굉장히 잘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밥을 먹거나 그럴 때 먼저 이렇게 하는데, 용기를 내는 부분은 참, 거절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서 끊어주지 않으면요, 그때는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늪에 안 빠집니다. 그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에요. 풍요의 심리는 풍요하고는 달라요. 풍요의 심리는 풍요로운 마음에서 언제든지 내면에서 꺼내줄 수 있는. 저는 요즘에 이런 정도까지는 됐어요. 내면에서 풍요의 심리를 꺼내서 내 통장에 지금 100억 원이 지금 정기 예금 예치해 놓고 있는데 그거 내가 지금 우리
최관영 박사님 도와줄 때 되면 내가 요거 저 할 때 되면 내가 도와드릴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최관영 박사님이 언제까지 요거 다 쓰나 좀 체크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해되시죠? 전문 기술이 체력이에요. 남과 차별한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 하는 기술. 이게 QCD 입장에서 품질과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입장이죠. 그건 누굴 시켰는데요. 그걸 한 달씩 걸리면 안 돼요. 한 시간 만에 해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개념 능력이 있습니다. 완 페이지 이런 완 센텐스, 완 워드 이거 개념 공부 우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요. 절대적으로 남 설득하는 거 이지 앤 심플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에 상호우전적 창의력. 창의력은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은요. 아까 오픈니스에 대한 나름대로 가장 기본 큐리오시티의 기본적인 거 오픈니스의 부분은요. 맨날 보는 것도 색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왜 이럴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발동시켜야지만 이 창의력에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윈윈윈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채용 기술서를 해외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해외에서 이렇게 채용 기술서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아까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가 나오죠. 롤은 뭐예요? 당신 보스는 공장장이에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담당 일개 대리라도 사장한테 얘기를 하면 사장이 보스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꼭 그거 과장, 부장한테 그거 자기 보스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자, 그랬을 때 요구되는 스킬과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요. 인문학적 소양이 성품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기술은 좀 배우면 되는데 역량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자, 보세요.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역량보다는요. 이 부분을. 이쪽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순간에요. 태도, 열정이 10점, 10점으로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부정적으로 되고 지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역량이 10점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이 전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00점이 돼요. 이완용의 사례가 그 얘기예요. 장원급제 했어요. 저기 열정이 있어서 주미공사도 했어요. 지 혼자 먹고 잘 살라고 2천만 그 부분을 나름대로 무슨 조그만의 그 이유를 대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하자는 그 태도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 이완용을 천하의 역적을 하고 대대손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성과는 마이너스 성과로 나오는 부분이 이 성품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성품이 역량보다 더 중요하다. 역량은 현장에 가서 10시간, 8시간 일할 거 10시간, 12시간 일하면 쫓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성품은요, 안 바뀌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서부터 바꿀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역할과 책임 다시 얘기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뭘 얘기가 나오면요, 다 이게 있어요. 기본이 뭐냐면 이게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에 플러스 알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조건만 가지고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베이직 플러스 알파가 돼요. 똑같은 조건이면 베이직은 다 기본적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 더 선호하겠죠. 이 부분이 다시 이쪽으로 내리면 베이직이 돼요. 이게 플러스 또 알파가 됩니다. 이래야 되지만 우리가 고수가 돼요. 또 이쪽으로 내려면요. 이게 베이직이 돼요. 그러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죠.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눴냐 그러면은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나름대로의 역량과 성품이냐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나눈 거예요. 전문 분야의 역량,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요게 자기 혁신 부분입니다. 아까 자기 혁신, 소통 혁신, 사랑 혁신 제가 얘기 드렸죠. 아까 이 부분에 기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기 혁신, 소통 혁신, 사랑 혁신 제가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요. 이 부분이 자기 혁신, 소통 혁신, 사랑 혁신이에요.
이제 이 부분 이따가 자기 평가 일단 우리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랬었을 때 에이스 최고의 나름대로의 고수는요. 자기 분야의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하려면 분명히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때 꿈을 진짜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꿈, 참, 힘, 요게 삼미음입니다. 여기에 몸, 마음, 그래서 이게 오미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스 최고수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확고한 실력의 성품과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습관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되고요. 외부와의 열린 마음으로서 소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내는 힘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할까요? 이두표 대표님. 한 개만 고르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분명한 목표 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예요. 자, 또 우리 오병훈 대표님, 오병훈 박사님, 어느 거 하나 고르시겠어요? 이진호 박사님, 한 개만 고른다 그러면? 저는 해내는 힘입니다. 예, 해내는 힘. 그 다음 우리 이경희 대표님, 몇 번이요? 얘기해 보세요. 또 저 마이크 켜고.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몇 번이요? 저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자, 이게 다 자기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평가를 한번 해보자. 뭐 해야 되죠? 항상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수준인지 이걸 전부 숫자로 얘기해야지만 이 부분이 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기해드렸던 자, 소, 사랑. 이게 나눔을 제가 사랑으로 표시했네요. 자소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자, 10개 항목을요. yes 그럴 경우에는 4점이나 3점. maybe 그럴 땐 2점이나 1점으로 해서 이거를 개수를 세고 점수를 정량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no라는 말은요. 제가 왜 no라는 말을 안 썼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 노라고를 자꾸 쓰는 말수록 자꾸 노라는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노라는 말을 가능하면 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고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자기 뇌세포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스 maybe 할 저 부분을 신속하게 판단. 제가 44점 10개 항목인데 제가 44점을 한 이유는 드릴게요. 44점 이 부분을 10개에서 8개에서 10개면 이게 성품이 되고요. 7개까지는 성격이 되고요. 1개부터 3개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격, 품격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품질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물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참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는 잘 안 써요. 그렇게 되게 나쁜 사람들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참 성격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굉장히 빠를 만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성격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순신 장군의 성품, 세종대왕님의 성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이쪽에 최고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인성의 소유자는 한 30점 이상 되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부분에 맨사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맨사라는 얘기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의 상위 2%를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2,5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IQ 135 이상. 우리 지금 기술독립군에 IQ 165 이상 제가 2명 봤고요. IQ 149도 있고요. 뭐, IQ 뭐, 기본적으로 좀 뭐, 130, 40이 전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챗 GPT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나오세요. IQ 135를 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AI 에이전트를요, 135 이상 되는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에이전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평범한 재능. 이럴 경우에 IQ 135는 비범한 재능이 되겠죠. 못 따라가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가 한 분 있어요. 우리 기술독립군에 강인철 변호사라고요. 대학교 4학년 때 사시가 붙어서 이른 시절에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 반에서 진짜 비범하더래요. 재능이 뛰어나더래요. 이 부분이.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재능만 비범한 게 아니고 인내심도 비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우리 뭐 골라야 돼요? 인내를 골라야 돼. 비범한 인내. 평범한 재능이라도 비범한 인내가 우리가 성공을 하지. 평범한 인내를 가지고서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얘기에는 IQ가 좋다고 세상에 전부 성공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 게, 목표 달성 능력 즉시 반드시 이 부분은 제가 2배 가중치를 뒀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볼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배 가중치를 줬어요. 그래서 이따가 체크리스트가 10개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 나눔 능력, 요거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세 보면은 전부가 9개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해서 10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가중치를 2배 줬어요. 제가 이 부분은 준 거예요. 여러분들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쪼개놨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자, 이쪽에 있어서의 자기 혁신에 대한 부분은 비전, 여기 이제 참, 힘, 몸, 마음, 오미음태가 다 얘기해 놨고요. OW, 3H, what, who, how, why, what, when, where, 다 여기 how long, how much 다 여기다 꼽아 넣었습니다. 1000m, 2000m, 3000m 선선 요한 장에다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여기 4, 3, 2, 1 해볼게요. 자, 이두표 대표님, 꿈, 예, 몇 점? 몇 점? 3점 정도. 3점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3점이고 4점이고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나왔을 때 꿈이 저는 4점인데 뭡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4점이에요. 그냥 꿈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럼 그냥 3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전달할 적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아직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꿈이 있는지 뭔지 아직 아리까리 해요. 그럼 이게 2점, 1점에서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직원들이라든가 혹은 주변 어떤 그 강사 수강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성품 얘기 들어갑니다. 성품 얘기 아까 어떻게 했죠? 자, 요 성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성품, 요 지금 코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아 얘기. 제가 지금 이게 다 C줄 날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자, 코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아의 큐리오시티. 이경희 대표님 몇 점? 2점이요. 2점 좋습니다. 이게 꼭 뭐, 내가 막 4점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럼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키우고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친하면 좋겠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호기심이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자꾸 친해야 돼요. 응? 서울 올라오시면 저하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도 자꾸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자, 네. 오픈니스 우리 이진호 박사님 몇 점?
예, 저 4점입니다. 예, 전 당연히 4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픈 4점이에요. 이게 안 나오네. 4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희생정신, 책임감, 리스폰시빌리티 문제예요. 절대로 입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건 내 책임질게.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최관영 박사님. 예, 저도 4점입니다. 예, 4점. 우리 여기 적어도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3, 4점대예요. 열정. 자, 우리 어느 차석근 대표님 몇 점? 네, 저는 한 4점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3.5 아리까리 하면요. 그냥 4점 하면 돼요. 여기에 제가 중간에 5점이 중간을 안 한 게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져야죠. 중간에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기술 부분의 입장에서 기술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떤 분이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오병훈 박사님. 자, 우리 네, 네, 네. 네, 이게 마이크를 안 열었습니다. 자기가 죄송합니다. 그 마케팅이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꼭 기술이 기술적인 기술, 협의의 기술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걸 기술을 놓고 봤었을 때 이때 기술은 뭐 기계 설비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경영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몇 점? 4점에서 3점으로 가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 평가를 하게 되면요. 야, 내가 왜 네. 이렇게 3점으로 내려가지? 그런 게 자기한테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서로들 나눔의 장이 이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습관 통제. 아까 이게 우리 이렇게 에이스 할 적에 5번 이렇게 나온 거 있었어요. 어느 분 이거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김재유 총장님. 3점. 3점. 오케이. 자, 소통 혁신. 주의 도움을 잘 받게요. 본인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 어떤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 우리 윤석빈 교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는 소통 혁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4점 만점에 몇 점? 3점입니다. 3점. 요번 11일 날 국회 오셔가지고서 그 블록체인 포럼 한번 좋은 그 질문이고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남은 박사님, 나눔 혁신. 4점 만점에 몇 점? 이남은 박사님. 이거 그냥, 이분은 지금 이 자기, 저 부분에다 이거를 계속 올려요. 자기가, 페북에다가 우리 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올리더라. 자, 우리 자치 이두표 대표님, 나눔 혁신. 4점 만점에 몇 점? 3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목표 달성력, 아까 200 가중치를 바로 이해하시는 우리 이진호 박사님, 목표 달성력 몇 점? 6점입니다. 8점 하셔도 괜찮아. 자, 이게 보세요. 이거 10개면은 40점이죠? 여기 2배 가중치를 줬어요. 그래서 44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따 이제 이게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한 3분 여유를 드릴게요. 나는 이 중에서 yes, no 쪽에 이런 부분 쪽이 몇 개나 해당되는지 빨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yes, no에 있는 부분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제일 저 성적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우리 이진호 박사님 몇 개? 10개 만점에 몇 개? 저는 10개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만점이에요. 우리 그다음에 이두표 대표님 저는 9개 정도 하겠습니다. 9개 정도네. 그다음에 우리 차석근 대표님 10개 중에서 몇 개? 9점 정도 보겠습니다. 9개요. 그럼 그 점수가 아니고 이제 지금 개수를 말하니까 10개 중에 총 10개거든요.
10개 중에서 44점이에요. 여기다 가중치를 둬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9개입니까? 9개요. 9개. 자, 우리 김재유 총장님 8. 8개. 자, 오병훈 박사님 8개입니다. 네. 이경희 대표님 전 7개입니다. 볼게요. 괜찮아요. 자기가 그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김광석 박사님 몇 개?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지금 체크하실 수 있죠? 이거 아직 뭐 논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쉽게 간이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면 그냥 짧게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산성인가 중성인가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단거만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 쪽으로 제가 한번 쉽게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나는 이 중에서 10개 중에서 8개가 되고 뭐 다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한 부분이요.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성품의 에, 보유자들이세요. 성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더러운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얘기 드린 게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자, 7개 있으신 분은 빨리 여기 한 개만 더 높이면 여기로 올라갑니다. 네. 이 대표님.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허리 한번 쭉 펴보세요. 손을 갖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 손가락을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그래서 무릎, 사타구니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허리를 쭉 펴고. 자, 우리 영혼육 얘기를 영감 많이 받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영감 많이 받자는 얘기예요. 1% 영감 받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99% 행동하자는 얘기 하려고 우리 공철학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문에다가 힘을 좀 줘보세요. 학문에다가 힘을 좀 줘보세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세요. 묵어나면서 이게 입꼬리 올리면 묵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어지나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좀 앉아 있으면요. 깜깜한 부분에 반짝반짝반짝 거리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항문에다가 의식을 다 주면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서 항문만 딱 바라보면서 그 힘이 딱 생기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얼굴은 미소가 이렇게 띄게 됩니다. 지금 아주 다 좋으세요? 지금 우리 이진호 박사님 우리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자,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적에 그 하고 있는 부분을 꾸준히 하는 거. 아까 뭐예요? 비범한 인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요, 지관, 이렇게 보는 거예요. see, 일부만 보는 게 아니고요. observe, 전체를 바라보는 걸 멈춰서서 바라본다. 그래서 지관한다고 그래요. 그걸 지금 가만히 눈을 대고서 이렇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지금 1시간씩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제 얼굴이요. 요즘 한 20년 젊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명상을 하고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요.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분별심이 안 일어나요. 무분별심, 이게 무심입니다. 모든 길, 도, 진리는 무심으로 통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가 이 부분이 다 이제 보일 듯 말 듯해요. 자, 오른손에 있는 엄지와
왼손에 있는 엄지가 서로도 만나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에요. 내가 실상이면서도 허상이라는 게 탁 느껴져요. 내가 지금 분명히 뭐가라고 있는데 이 뭐 있는 걸 갖다가 쪼개고 원자로 쪼개고 원자에서 더 날아가서 원자와 전자, 원자해고 쪼개고 막 양자라는 부분으로 쪼개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게 허상이죠. 그래서 그게 공입니다. 우리 공철하게 공이 비우자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눈 뜨세요, 이제. 눈 뜨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팔정도 얘가 설명드렸을 때, 제 이 부분 했을 때 얘기를 뭘 드렸냐면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행동을 해보는 거를 지금 뭘 하고 있는 부분을 하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항문을 조이고 입을 다물고 미소를 짓는 부분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활. 이 생활이 뭐냐면 생기가 돌고 활기차다의 이 약자가 생활이에요. 이 부분이. 생기도는 즉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자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1분 정도 지나면요. 에너지가 그 항문, 항문에요. 에너지가 탁 느껴져요. 근데 그 항문에 있는 에너지가요. 심장을 돌아서 피가 막 돌고 있는 게 이게 느껴져요. 이 부분이. 그 에너지가 빛이고 영이고 전능하네. 이 부분까지 생각이 나중에 갑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을 이렇게 행동을 하면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게 이게 정진이에요. 꾸준하게 하는 게 그거를 명상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그때 거기 then there me 그때 거기에서 내가 했었던 일을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awareness 지금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그 많이 하고 있는 그 이 부분이 awareness 훈련입니다. 이게 뭐는 명상이에요. 정념이라는 건요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 이거 팔정도에서 나온 이게 무심이네. 무심에 있어서 연습하는 게 정념 연습이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무심에 있어서 선정을 느낄 때 이때 이 부분이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과거에는 이렇고 현재는 이러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부분을 이 부분이 삿띠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체계구가 열반적정으로 가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을 때 처음에 이 부분이 좀 힘들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그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일체계구 여기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에,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패러다임을 딱 갖추게 되면 이렇게 가는 부분이요. 이게 자기의 존재를 깨우치면요. 자기의 존재를 내가 실상이면서도 허상이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느끼는 건 뭘로 느껴요? 심장으로 느낍니다.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제가 인공지능 해봐야 심장을 깨치는 부분이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심장에 깨우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팔정도를 이렇게 차분하게 보고 보니까 예전서부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게 선정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부터 지혜를 바로 깨우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눔 기술을 통해서 지혜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요렇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안 되면 개정해라는 프로세스에 통해서 도덕과 수행과 지혜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한 방에 딱 끼치면 그래. 한 방에 패러다임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결국 우리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혜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가지면요. AI 빅테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무섭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제가 요 두 장은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6번 정도 시간에 계속적으로 요거를 조금 한 5분 동안이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짧게 우리 코멘트 한번 빨리 해주실까요? 우리 이두표 대표님 코멘트. 저 마이크 키시고요. 네.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어 법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거 지금 있는 걸 가지고서요. 저는 카피래프트니까 활용해 가지고서 수강생들한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전번에 드렸었던 자료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이 다시 모여 가지고서 우리 이두표 대표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 그 발표에 있었던 얘기를 짧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황과 이런 그 결과물을. 예, 예. 뭐 시간이 되면 뭐 프레젠테이션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목요일 날 매주 하는 미팅은 매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AI 관련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들 사용해서 강좌를 만든다든가 강좌의 품질을 굉장히 AI 툴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노트에라임이라든지 또는 스토리북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강좌를 만들고 오픈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쪽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요. 거의 그 부분 쪽에서 성과를 좀 가시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분야의 기술을 교육이라는 부분에 온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보자. 우리 이두표 대표님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조금 전에 요 얘기를 한번 글로 한번 잘 쓰셔가지고서 이따 우리 피드백 시간에 피드백에다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 이 모임에 열심히 하고 계신 차석근 대표님 코멘트. 예, 평가 스코어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스럽고요. 굉장히 아까 리트머스 점처럼 간단하게 한다라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IBM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IBM은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이렇게 해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개선 발전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최관용 박사님. 네, AI 시대의 기술은 기본이고, 그 기술을 어떻게 데이터화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인문학적인 어떤 성품, 소양,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 오늘 피드백 다 이런 얘기를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김재유 총장님. 자기관리 정량화 정성화 이상입니다. 네. 자, 오병훈 박사님. 예. 평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자기 평가로도 쓰고요. 자기 동료들도 꼭 얘기 안 하더라도 아, 저 친구는 항상 말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하고 있네. 아, 저는 그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딱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그 사람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간이 측정계예요. 간이 측정계. 자, 이진호 박사님.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저기 회장님의 어떤 그러한 이렇게 모든 데이터의 응집 능력과 그런 조합 능력에 대해서 아주 존경을 합니다. 저는 잠깐 얘기하면 원래 이제 무기를 종합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어셈블리 종합적인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현재 보니까 우리가 배웠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배운 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부경과 삼일신고하고 참전개경이 있는데 나머지 뭐 확인하시면 되고 참전개경에 366사가 있어요. 그게 성신의 이제 화복보응이라고 그래갖고 치화경으로 나타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진짜 백투더 퓨직 6,000년 전에 먼저 그러한 다스리는 모든 게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심리학이나 뭐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참전개경의 366사를 한번 딱 이렇게 뭐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음미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다시 새로운 공부란 개념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김광석 박사님 코멘트. 네, 오늘 강의 참석이 좀 늦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격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이 인문학과 더불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어쨌든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경희 대표님. 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면서 제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아유, 아주 그냥 전부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제가 개런티예요. 전부 상품이에요, 상품. 성품이 아주 전부 상품이라니까 상중하의 상품들 이 정도 되니까 이게 그래도 꾸준하게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하면서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 전부 가져가서 자기 거에 맞게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을까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 만드는 일을 우리 10월 18일까지 계속 할 거고요. 10월 18일 이후에는 제가 명상센터를 굴레방 명상센터를 한번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연습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좋습니다. 뭐 60강이 다 끝나고 나면 네. 그 이후의 플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기 그 방이 비어서 제가 굴레방 소사이어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굴레방 명상 스쿨을 운영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MIT에 보면 그 슬로안 스쿨이라고 그 GM 회장이 그 기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경영대학원의 최고봉이 있거든요. 슬로안 스쿨이라고 합니다. MIT 내에 경영대학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부 배웠으니까 그거를 몸으로 계속 우리 서로들 만나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굴레, 그 자기를 지금 속박하고 있는 굴레를 해방 시킬 수 있는 명상 스쿨을 지금 한번 계속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짜내고 의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뭐 계속 나중에 의견 한번 나누시죠. 아니, 토요일 날은 계속 요 시간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저도 뭐 이 부분을 해서 한 5년 이상을 지금 토요일 날 이렇게 해놓으니까 토요일 날에 지금 제 가족 일이고 이런 걸 하나도 지금 못해서 아니,
아니, 미리 주셔야 또 우리가 저희도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든지 잡지 않으면 다 치고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불내방 명상 스쿨을 운영을 해서 이제는 관계되고 실제적으로 절박하게 나를 좀 뭔가 돌아보고 하는 걸 같이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